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네옴시티 원전 독점할 세계 1위 2주식 500% 뜁니다. 부자 되려면 한 주라도 사세요. 원전 독점할 세계 1위 2주식 어떤 종목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65,600명이고 7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UAM, 그다음에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오늘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로봇부터 자율주행, UAM까지 무료로 다 정리를 하고 관련주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네옴시티 원전 독점할 세계 1위 이주식 500% 뜁니다. 부자 되려면 한 주라도 사세요. 사실상 지금 가장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금리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금리 인하가 2024년에 진행될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플러스 알파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매파적인 발언을 한다면 시장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 영향을 좀 준다고 한다면은 다들 좀 이 걱정을 하거나 2023년도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이 거의 마무리가 됐다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5%로 유지를 하더라도 지금부터 0.5% 한 번, 그리고 뭐 0.25% 두 번, 아니면 0.5% 한 번이면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고요. 최대한 2023년도는 하락보다는 횡보 방향으로 보면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파월 의장의 발언이 좀 중요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이 오르든 빠지든 또는 횡보를 하든 그 안에서 세계 1위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겠죠. 그래서 사우디 네옴시티 원전 독점할 세계 1위 2주식 500% 대박 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부터 한 주라도 사모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최근 들어서 이 겨울철 에너지 영향으로 좀 이슈가 커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에너지 위기 대응 원전 최대 활용, 석탄 발전 유연하게 운영하면서 발언이 나와주고 있고요. 보시면은 정부가 겨울철 국제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관리를 위해 원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 본부에서 겨울철 전력 수급 대책 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전력 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를 했고요. 겨울철 전력 수요 정점은 1월 셋째 주 최대 전력 수요는 90.4에서 94기가와트시로 지난해 12월 27일 정점 당시에 비교하거나 유사하게 좀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 능력도 신한울 1호기 등 신규 원전 가동으로 전년도 정점 대비 5.5기가와트시 증가한 109기가와트시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파가 조금 빠르게 오면서 국제적인 에너지 위기에 따라 연료 수급 문제, 그러니까 뭐 천연가스, 원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전 고장 영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긴장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에너지 위기에 대응해 유연탄과 액화 천연가스 추가 물량이 필요할 경우 이 재고를 좀 확보하기로 해놓은 상태고요. 에너지 수요 관리 실태를 무작위로 점검하고 경영평가라든가 수요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석탄 발전 53기 가운데 8기에서 최대 14기를 가동 정지를 해 미세먼지 감축에도 협조하기로 발표를 했고요. 에너지 상황에 따라 또 유연하게 또 운영할 수는 있다. 우리가 줄이기로 했지만 또 오픈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겨울철 수급이라는 게 여름철에 비해서 안정적이거나 아니면은 돌발 한파, 알 수 없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전력 수급을 위해서 중요한 게 뭐다? 지금 나오고 있는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서 좀 전기가 안정적으로 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번 겨울철 앞두고 있는데 그냥 겨울이 아니죠. 원유라든가 천연가스가 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지금 겨울철이 왔기 때문에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원전을 더 늘리자로 가고 있는 거죠. 2036년 원전 34.6%, 신재생 30.6%로 10차 정기본 정부안이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면은 정부가 2036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34.6%,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30.6%까지 늘리기로 했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는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를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서 마련이 됐고요. 정기본 정부안은 2036년까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하고 석탄과 LNG를 줄이자, 말 그대로 친환경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전 설비는 계속 운전과 신규 원전 준공 등을 반영해서 24.7기가와트시에서 31.7기가와트시로, 신재생 에너지는 29.2기가와트시에서 108기가와트시로 확대합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석탄 발전 설비는 38에서 27로 줄이기로 했고요. 2036년까지 28기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4기까지 좀 추가 폐지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 전력혁신정책과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오랜 투자 격언처럼 에너지를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 중립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좀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 석탄을 좀 줄이면서 원전과 친환경 에너지를 늘려가자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보면은 결국에는 원전을 추가적으로 계속 늘릴 전망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 겨울철만 앞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결국에는 원전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원전 하면은 네옴시티 원전 수주 기대감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네옴시티만이 문제가 아니다. 네옴시티만의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왜? 최근에 무슨 이슈가 있었냐? 바로 베트남이죠. 한국 베트남 포럼에 재계 300명이 총출동했고요. 광물 공급망 협력 논의를 진행합니다. 이 뭔 소리냐? 보시면은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들이 응우엔 수엄푹 베트남 국가 주석 방안에 맞춰 다음 달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대규모 비즈니스 포럼을 갖게 됩니다. 국내 기업들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는 주요 총수 회동에 이어 연속 스마트시티, 자동차 그리고 원자력 발전, 베트남의 원자력 발전까지도 네옴시티에 이어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원전 건설 스마트시티 장차 부품. 거의 네옴시티, 제2의 네옴시티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재계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 기업인 300여 명은 12월 6일 오전 10시에 서울 중국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리는 한 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데그룹의 호텔 건설 계열사, 효성그룹의 화학 계열사, LS의 그룹을 비롯해서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 중소 중견 기업들이 대거 집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경제인들과 만나 현지 추가 투자 방안을 논의를 하고 원전 건립, 스마트시티 현지 개발 수요에 기업인들의 관심이 쏠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라든가 히토류, 원자재 공급망 협력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 삼성전자가 TV 가전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현대차가 자동차 관련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뭐라고요? 이 원전까지도 같이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네옴시티, 체코, 폴란드가 아니라 베트남에서도 대한민국의 원전 발전 그리고 원전 건설에 대한 수주를 가져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옴시티에 이어서 베트남 원전도 대한민국과 이제 협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세상 주변에 아시아 국가들이 있는데 꼭 대한민국 거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최근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영국에서도 신규 원전 사업에서 중국 국영 기업을 퇴출을 시켰습니다. 이럴수록 대한민국에 오히려 이슈가 되고 수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영국이 신규 원전 사업에서 중국 국영 기업을 빼기로 했습니다. 중국계 빼기면은 아시겠지만 정해진 기업은 몇 기업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유리해지는 거죠. 영국 정부는 런던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상하이에서 코로나19 시위를 하던 BBC 방송 기자가 받은 부당한 초우에 대해서 항의를 했고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잉글랜드 동부 서퍽 지역에서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프로젝트에서 중국 기업을 뺐습니다. 그래서 사이즈웰 C 원전 프로젝트에 약 7억 파운드, 1조 1천억을 투자해 지분 50%를 확보하겠다 밝혔고요. 프랑스 전력공사와 중국 핵전 집단공사가 각각 80%, 20%씩 보유하고 있던 사이즈웰 C 원전 프로젝트 지분은 이제 영국 정부와 EDF가 반반씩 갖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쫓아냈습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임스 클리버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외무장관 회의가 열리고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기자들과 영국 정부가 런던 주재 중국 대사를 불러 상하이에서 코로나19 백지 시위를 하던 BBC 방송 기자가 받은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은 영국의 신념 체계와 핵심이 있다. 근데 기자들은 공격당할 두려움 없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왜 부당한 처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번에 영국에서 차라리 야 신규 원전에 중국 빼버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중국이 빠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 좋아지는, 더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영국에서도 원전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국 국영 기업을 빼버렸다는 거죠. 물론 기술력 때문에 뺀 게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아시아에서 중국 원전을 쓰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의 입지가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뭐 아시아에서 뭐 대한민국만 열심히 합니까? 아니죠. 대한민국만 원전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었던 일본도 4세대 원전을 신설을 추진하고 있고요. 11년 만에 정책 전환에 들어갑니다. 일본 정부가 4세대 원전 개발 건설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았고요. 폐로가 결정된 기존 원전을 수리해 고쳐 쓰고 최대 운영 기간도 60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원자력 정책의 행동 계획안의 안정성 확보를 대전제로 하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쓰나미처럼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일이 생기더라도 안전할 수 있게끔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 건설을 진행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경산성은 이번 계획안에 폐로가 결정된 원전의 재건축을 대상으로 차세대 원전의 개발, 신선을 추진하고 탈탄소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원전 없이는 우리가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최장 60년까지 원전의 운전 기간도 안전 점검을 위해 멈춰선 기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명을 60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일본도 이제는 차세대 원전을 신설하고 그 대신에 무조건 안전해야 된다. 쓰나미가 와도 지진이 나도 안전해야 된다라는 걸 대전제로 해서 이제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네요. 지금 보니까 일본도 후쿠시마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더 안전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 하에 뭐란다? 예, 원전 신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본도 원전 열심히 하네요. 한국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네요. 근데 방금 얘기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폐로가 결정된 그리고 중요한 게 운전 기간도 60년으로 완화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원전 중에서도 못 쓰는 원전이 생기고 원전 중에서도 이제는 너무 오래돼서 없애야 되는 원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터리를 많이 쓸수록 폐배터리가 늘어나는 것처럼 원전도 마찬가지로 쓰다 보면은 폐원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 원전은 우리가 그냥 냅둘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안전하게 원전을 해체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고 더 안전한 원전을 건설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이 건설이 될수록 오히려 원전 해체 작업이 더 안전해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 국내 첫 원전 해체 연구소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2026년 하반기 준공에 들어가고요.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울산시 울주군의 원전 해체 연구소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원전 해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구소고요. 2020년 8월 법인 설립 이후 실무 준비 작업을 거쳐 이번 착공식 이후 건설이 시작이 돼서 2026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원전의 적극적 활용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방금 얘기했던 이 원전이 만약 오래돼서 못 쓰게 됐다. 원전 해체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 보기 때문에 해체 연구소를 통해 기술 확보가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 874억 원, 한국수력원자력은 공공기관은 1934억 원, 부산, 울산, 경북, 경주는 322억 원, 총 3,130억 원을 투입을 합니다. 사실상 연구소 치고는 돈이 엄청 들어가죠. 해체 기술 실증, 해체 기술 개발 지원, 방패물 분석 지원, 국내외 원전 해체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는 연구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원전을 세우는 것만큼 오래된 원전을 해체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근데 원전 해체가 돈이 됩니까? 원전 건설이 돈이 더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돈 안 되는 거 왜 합니까? 라고 하는데 이게 중요하죠. 만드는 것만큼 어려운 게 원전 해체입니다. 그러니까 어렵기 때문에 돈이 드는 거예요. 한 개 뜯는데 1조 원 잭팟이 터진다는 겁니다. 보시면 1978년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가 첫 상업 운영을 시작을 했고요. 40년 만에 최장수 원전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면서 원전 해체 작업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자체 원전 기술 개발과 해외 원전 수주에 이어 첫 원전 해체까지 이뤄내면 기술 개발에, 건설에, 운영에, 해체까지 아예 이 모든 부분을 대한민국이 운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전 한 기가 해체되는 비용은 약 1조 원입니다. 만드는 게 4조 원, 5조 원인데 해체도 1조 원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약 100년 동안 약 550조 원 규모, 그러니까 550개가 아마 100년 안에 해체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550조 시장이 눈앞에 있다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우리나라 첫 원전인 고리 1호기의 해체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고요. 2017년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이후 지난해 5월 원자력 안전위원회 해체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했고요. 인허가 심사인 약 2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원전 해체가 얼마나 걸리냐? 15년 동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해체만 15년 동안 하는 거예요. 사용 후 해결료 반출 등의 5년, 비방사성 시설 철거와 방사성 시설 재염, 해체 등의 8년, 부지 복원에 2년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15년이면은 그 주변의 원전 또는 방사능이 좀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체 절차는 대개 사용 후 해결료 냉각 및 반출, 재염 해체, 비방사성 시설 철거, 폐기물 처리 시설 구축, 방사성 시설 철거, 부지 복원. 그래서 마지막은 땅까지 살리고 나오게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리 1호기의 경우 사용 후 해결료를 보관할 수 있는 임시 저장 시설이 마련되지 않은 탓에 그 원전 부진의 저장 시설 건설과 함께 비방사성 시설 철거가 병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원전을 해체할 때는 반드시 사용 후 해결료 냉각 및 반출부터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사실상 기술적인 이유는 없다. 그래서 일단은 해결료를 먼저 빼고 그 다음에 시설을 빼고 땅을 복원하고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형 작업이라든가 해체가 들어가는데 이건 고도의 기술력이 들어간다.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원전 해체 관련 기술 수준은 정량적으로 선진국 대비 85%, 세부적으로는 설계 인허가 89%, 제험 76%, 82, 73% 등등 사실상 기술력이 엄청난 건 아니지만 거의 준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은 약 550조까지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9월 기준으로 전 세계 원전이 203기가 영구정지 상태로 해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해체는 21기를 했죠. 그럼 지금도 200조 시장은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규모죠.
그래서 2002년 한국형 차세대 원전 APR 1400 개발 이후로 원전 수출이 7년 걸렸는데 이제는 해체까지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언급이 나와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원자력 발전소 해체 사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 관리, 처분, 실증 절차에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원전 26기 중 영구정지 상태로 해체가 예정된 것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고요. 앞으로도 더 이제 정지가 되고 새롭게 이제 원전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구기간도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원전을 만드는 것만큼 해체도 중요하다. 그래서 실증에 들어가고 내년 6월부터 시작을 하는구나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전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해체도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희는 원전 건설만큼이나 원전 해체 관련주도 관심을 가지자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원전 해체 관련주는 대장주는 정해져 있습니다. 오르비텍이에요. 대장주는 무조건 오르비텍이고요. 두 번째가 우진, 방사능을 이제 걸을 수 있는, 그리고 에너토크에서 이 세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르비텍이 바닥에서 좀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도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고 있죠. 전혀 부담되는 자리는 아니다. 에너토크 같은 경우에도 주가 상승 위에 눌림목이 나오죠. 저는 항상 21선 지지라인 이 9,500원 주변을 보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전만큼이나 원전 해체 관련주도 매우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원전 해체도 중요한 거 알겠는데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율주행까지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 자료집을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무료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앱스토어,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러면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그럼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근데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접속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입력 안 하셔도 돼요. 전화번호 입력 필요 없으니까 입력이 필요 없다. 그래서 스마트폰 내에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접속한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설치를 하시면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되나요? 아니요. 입력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무료로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로봇, UAM 자료집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6만 명 달성 자료 공개해가지고 올려놨습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가 실전 매매 기법부터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올려놨으니까 무료로 모두 받아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12월 1일, 12월 30일, 29일, 28일 추천주를 무료로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확인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들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이런 관련주가 있습니다라고 매일매일 정리를 해드려요. 오늘 이슈가 있었고 또는 올라갔던 종목들에 대해서 다 무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입니다. 100% 평생 무료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받아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 김동석의 리얼주식 연구소 어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7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